단톡방 스터디 뉴스 톡입니다. 네, 톡입니다. 오늘도 굿모닝 SNS 기상 퀴즈를 하는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실 뇌생남 이시안 쌤 그리고 최민규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도 3문제 이상 틀렸을 경우에 진행할 벌칙 공개해 볼까요? 그 틀린 개수의 10배만큼 뜀뛰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띵뛰기. 뛰기? 뭐 푸시업이나 차라리 이런 게 어떨까요? 푸시업으로 할게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우유부단하네요. 자, 학생들의 셀프 벌칙 영상은 저희 방송 마지막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공부 시작해볼까요? 열려라 단톡방.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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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자, 먼저 톡방 퀴즈 규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나간 이후 5초 이내에 대답해주면 되고요. 네. 모르겠다 싶으면 초성 찬스 쓸 수 있습니다. 네. 이쌤 힌트 많이 주세요. 네, 그럼요. 네. 연말인데 아, 네. 그렇죠. 선물로. 알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어떤 집단에 속하는 구성원의 개인별 집단 공헌도가 집단 크기가 커질수록 점점 낮아지는 경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하. 이 용어는 무엇일까요? 네. 아, 이거는 전혀 감이 안 잡혀요. 어, 그래요? 네, 전혀 감이 안 잡히는데. 그러니까 요새 좀 기력이 약해진 것 같아서 링겔 좀 맞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링겔만 맞는 것도 맞긴. 괜찮겠죠. 그쵸? 네, 이쯤에서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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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자, 5초 카운트 주세요. 다 가르쳐줬으니까 이제. 네. 맞아요. 이 정도면 뭐. 네, 다 가르쳐줬기 때문에 정말. 네, 정답은 링겔 효과 해보겠습니다. 링겔 효과. 링겔만 맞게. 정답은 링겔만이었어요. 아, 링겔만 맞으시려고요? 아, 방관자 효과라고 해서 네. 그 프랑스 교수의 이름이에요. 링겔반이라는 사람인데 한마디로 이제 프로젝트 팀이 10명이 넘으면 안 되는 이유가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말 같은 경우를 말이 한 마리를 끌면은 가령 얘가 100을 힘을 발휘하면 2마리를 끄게 하면 각각 90밖에 힘을 발휘하지 않는데요. 네. 3마리를 하면 60% 정도. 사람들도 똑같아서 같이 이제 혼자서 하게 되면 다 그걸 해야 되는데 둘이, 셋이, 넷이 할 때마다 점점 줄어드는 거죠. 네. 너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좀 같이 하게 되면은 그 분산돼 그 어떤 책임이나 일이 분산돼 가지고 네. 그런 것들 비효율적이다. 이런 걸 발견한 게 이제 링겔만이라는 네. 박사가 발견했고 해서 링겔만 효과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도 풀어볼게요. 2015년 12월 교수신문이 2015 올해의 사자성어로 땡땡땡땡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세상이 온통 어지럽고 무도하다는 뜻인데요. 이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 힌트 조금만 진짜 네 글자요.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본 지 좀 오래돼서. 네네. 그러면 이거는 초성 찬스를 쓰면 좀 힌트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초성 찬스 쓰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히읗, 이응, 미음, 디귿이요. 자, 5초 카운트 주세요. 자, 정답은 혼용무도입니다. 혼용무도 수영무도. 정답입니다. 맞췄네요. 네. 근데 원래 알고 있었나 봐요, 이 사자성어를. 네, 들었었는데 네, 앞에 두 글자가 좀 헷갈렸어요. 네. 혼용무도는 혼군과 용군, 그러니까 약간 무능하고 어리석은 임금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무도는 이제 천하무도에서 천하에 도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임금 때문에 천하에 도가 없다라는 의미로 혼용무도라는 말을 썼는데 네. 이게 놀랍게도 2016년을 정의하는 그 사자성어 아니라 2015년을 정의하는 사자성어거든요. 2년 전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 예언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메르스 사태라든가 아니면 국정교과서 논란 때문에 이런 일이 나왔었는데 그렇죠. 예, 지금도 그게 이제 더 계속되는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이것만 한 게 아니라 구직자들이 뽑은 2016년을 정의하는 사자성어는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구직자들이 뽑은 사자성어에 들어가서 네. 그 한 2년, 3년 동안은 계속 한국을 정의하는 사자성어가 안타깝게도 혼용무도였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문제도 풀어볼게요. 버락 오바마 정부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월가의 방만 경영을 지목하고 추진한 대표적인 금융개혁법입니다. 이 법안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저 내용은 아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무슨 법, 뭐 김영란법 이런 식으로 법안 이름이 붙는 거잖아요. 네. 확실히 모르네요. 점점 구차해지는 걸 보니까. 법이 이제 사람의 이름인가요? 그렇죠. 네, 그냥 이건 뭐 포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5초 카운트 주세요. 그냥 뭐
토미 존슨 법? 포기한다 너희. 네, 정답은 도드 프랭크법이었습니다. 도드 프랭크법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2008년에 금융위기가 왔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을 다시는 이제 재발하지 말자라고 해서 2010년에 제안한 법이에요. 한마디로 이제 금융권을 감시 감독을 강화하자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을 좀 분리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들이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프로세스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라서 근데 실제로 이게 시행이 된 거 한 100여 개 다는 안 됐고요.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그런 금융이라는 부분을 좀 제재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땡땡땡땡은 인도 뭄바이의 인기 있는 영화 산업을 일컫는 비공식 이름입니다. 이 용어는 때때로 인도 전체의 영화 산업을 이르는 말로 오용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이건 그냥 바로 정답 오, 갈게요. 자신감 있습니다. 자, 5초 카운트 주세요. 네, 정답은 발리우드입니다. 할리우드. 할리우드.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우리가 보통 뮤지컬 할 때는 살짝 뭔가 좀 그런 감이 있잖아요. 네. 아 이제 노래가 나올 차례다. 근데 그게 전혀 없이 갑자기 맥락 없이 튀어나오거든요. 그리고 내 얘기 자체가 되게 호화로운 춤과 노래 이런 게 빠지지 않고요. 그 다음에 멜로드라마, 네. 뭐 영웅들을 형상화한다든가 해서 말하자면 한번 보고 나면 파티에 참여해가지고 한바탕 논 듯한 그런 느낌? 그런 스타일을 이제 발리우드라고 하는데 인도 사람들이 원래 TV나 이런 게 잘 보급이 안 돼가지고요. 네네. 지방에서 지역에서 이렇게 발리우드 그런 걸 딱 한 다음에 지역민들이 같이 보면서 노는 거죠. 네. 예, 엄청난 그 하나의 장르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해서 발리우드라고 따로 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재 뭐 두 문제 맞췄고요. 두 문제를 틀렸습니다. 네. 마지막 문제가 더욱 중요해진 것 같네요. 네. 다섯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땡땡땡땡땡은 정통적인 정치운동이 아니라 극우 국가주의적 성향을 띤 네티즌이 뭉친 일종의 대중운동입니다. 백인 남성 중산층이 주축인 이들은 인종, 성별, 계급 문제에서 느끼는 위기감을 백인 우월주의와 반이민, 반이슬람 정서로 연결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알고 왔나요? 네, 그냥 한번 해볼게요. 바로 맞춰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5초 카운트 주세요. 정답은 제노포비아로 하겠습니다. 제노포비아. 정답은 알트라이트였습니다. 제노포비아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 공포증 네. 같은 거에 네. 해당하고 이건 알트라이트는요. 얼터네이티브 라이트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대안적인 우파 운동. 우파.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그러니까 얼핏 생각하면 뉴라이트처럼 느끼기도 하지만 사실 뉴라이트보다는 이렇게 얘기하면 비유할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일베에 가까운 그 극우 성향의 그런 건데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확 치고 올라온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우리나라 일베에 해당하는 사이트가 있대요. 네. 4chan, 8chan 그래가지고 오. 그러니까 트럼프가 여기서 그 이미지를 차용해서 써가지고 유명해졌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 운영하는 걸로 의심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트럼프 그 정권에 막 들어가고 하면서 지금 알트라이트가 새로운 세력으로 떠오르느냐 아니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 미국에서는 한참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톡방 퀴즈 풀어봤습니다. 처음으로 벌칙에 당첨이 됐어요. 오늘 어땠나요? 일단 문제가 너무 어려웠어요. 네, 아무래도 오늘 좀 난이도가 네.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오바마 그 금융개혁법도 그렇고 알트라이트 이것도 그렇고 미국이고 그래가지고 더 몰랐던 것 같아요. 좀 이제 국제 외신도 좀 잘 살펴봐야 되지 않나 네. 하는 알겠습니다.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벌칙 잘 성실히 이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렇죠. 사진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좀 사실 오늘 어렵긴 어려웠는데 네. 가령 뭐 금융개혁법이나 이런 것들은 유명하긴 한데 이름까지 알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이런 게 좀 안타깝잖아요. 네. 아는데 아이 조금만 더 알았으면 되는 걸. 그래서 우리 취준생들이 뭔가 할 때 이왕이면 좀 더 철저하게 보고 이왕이면 조금 더 끝까지 알아가지고 네. 이렇게 안타깝게 틀리는 일이 없도록 네. 해야 되는 걸 보여주는 그런 퀴즈였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뉴스톡이 선정한 이슈 공부해 볼까요?
앞서 퀴즈를 통해서 교수신문에서 뽑은 2015년 사자성어이자 구직자와 직장인이 뽑은 2016년의 사자성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재환 씨는 올해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네.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전 딱 한마디로 하면 저도 사자성어로 하면 호사다마. 호사다마. 정말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방금 뭐 또 안 좋은 일도 많았던 것 같고 좋은 네. 일도 많았던 것 같고. 네. 네, 호연지기. 어. 네, 호통일색. 호주머니. 죄송합니다. 대학자리 아니에요? 얼른 다른 걸 해주길 바라고 네. 있어요, 지금. 이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셨듯이 2016년은 정치, 경제적으로 참 어려움이 많은 해였습니다. 한 해가 저무는 시기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2016년의 우리 사회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민규 학생이 왔으니까 또 물어봐야겠는데 우리 사회를 표현하는 제 머릿속에 좀 기억에 남는 한 장면이 좀 있나요? 그걸 좀 우리에게 표현해 준다면 뭐가 있나요? 이제 얼마 되지 않았었죠. 12월 초에 네. 12월 3일로 기억하는데 네. 그때 이제 6차 범국민 행동이라고 하나요? 촛불 집회가 네네. 있었는데 네. 예. 그것만큼 압도적인 사건은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헌정 사상 가장 최대 규모의 집회라고도 했었고 또 청와대 앞 100m까지 예. 그 행진을 허용한 것도 처음이라고 하고 하니까 그만큼 정말 국민들이 많은 분노와 배신을 느꼈던 사건을 그 200만 개가 넘는 네. 촛불로 보여준 게 아닌가 싶어서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네, 일단은 그냥 이슈에 관한 뉴스를 또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기사들이 있죠, 선생님? 첫 번째는 한국인 삶의 질 추락 47위, 출산율 166위로 최하위권이다라는 그런 기사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한국인 삶의 질 수준이 지난해보다 7계단 추락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여성 1인당 출산율도 1.26명으로요. 170개국 중에 166위에 머물렀다고 해요. 정말로 이제 많이 안 낳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한국의 삶의 질 지수가 10점 만점에 4.95점인데 이게 이제 47위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네, 삶의 질이 가장 높다고 평가되는 게 역시 스위스. 네. 스위스. 그러니까 우리가 4.95였잖아요. 스위스가 9.83점. 2배죠, 2배. 그리고 미국이 18위 정도가 됐고요. 일본이 20위가 됐고요. 심지어 중국이 45위로 우리나라 47위보다 앞에 있었어요. 네. 자,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요. 여러 가지 다른 것보다는 1인당 노동 시간이 전 세계 3위로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 국내 총생산 GDP가 27,000달러가 넘으면서 이제 좀 어느 정도 돈을 버는구나가 되는데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너무 많이 일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삶의 질이 떨어져 있고요. 이런 것들이 한국의 어떤 위상과는 좀 맞지 않는 게 아닌가라고 해서 전반적으로는 만족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좀 낮은 점수가 나왔던 것 같다라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기사 한번 알아볼까요? 네, 2016년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게 두 번째 기사인데요. 네. 일단 그 미국을 살펴보면 미국의 온라인 영어 사전 사이트인 딕셔너리닷컴에서 올해의 단어로 제노포비아를 선정을 했어요. 이거 잘 알죠. 네. 그러니까 우리 민규 학생도 아마 이런 데서 들었기 때문에 제노포비아라는 게 좀 딱 들어왔을 텐데 이게 이제 사실 영국의 브렉시트나 이런 것들이 일어난 이유가 파키스탄인이나 이민자들한테 일자리를 뺏기고 있다는 두려움이 가장 크거든요. 네. 그리고 트럼프 공약에서도 보면 제일 유명한 공약이 네. 멕시코라든가 라틴계 사람들 축출해가지고 멕시코 국경 밖으로 몰아버리겠다. 그리고 장벽을 쌓겠다. 이런 게 제일 유명한 공약이잖아요. 제노포비아를 이용한 그 신고립주의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제노포비아를 선정을 했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요. 일단 2015년 올해 사자성어, 그러니까 2016년부터 낙폭기로 했기 때문에 네. 2015년을 보면 혼용무도. 혼용무도. 아까 설명을 했죠. 홍군과 용군, 천하가 무도하다. 어리석고 무능한 군주 때문에 세상이 그 도가 없어졌다라는 네. 것들을 2015년에 선정을 했는데 이때만 해도 뭐 메르스 사태라든가 아니면 뭐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고요. 2016년을 과연 어떻게 설명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과연 어떤 것이 될까요?라고 우리한테 질문을 던지면서 끝나는 기사긴 한데요. 네. 뭐 혼용무도가 또 정말 크게 반복이 됐구나. 대혼용무도 이런 것이 아닐까라고 네. 생각을 하면서 이 기사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기사를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민규 학생이 첫 번째 기사 좀 어떻게 왔어요? 첫 번째 기사에서 네. 그 삶의 질 점수가 10점 만점에 4.95점이다라는 게 좀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보통 학교 다닐 때 시험 같은 거 보면 공부를 뭐 안 했든 못 했든지 간에 에이 그래도 반타작은 하겠지 이러잖아요. 그래서 50점은 맞겠지 이러는데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정말 그렇게 열심히 바쁘게 살았는데 또 10점 만점에 5점도 못 받았다는 거 네. 좀 너무
가혹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삶의 질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그 이유는 어떻게 진단되고 있나요? 그 지금 민규 학생이 그렇게 바쁘게 살았는데 이거밖에라는 게 그 삶의 질 하락의 가장 큰 이유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돈은 좀 벌었죠. 예전에 비해서 많이 그 GDP가 일단 거의 그 올랐으니까. 네. 근데 노동 시간이 2,113시간입니다. 2114. 네, 2,100 연간 노동 시간이 1인당 연간 노동 시간 2,113시간이라는 얘기는 실제로 우리가 365일 중에 한 65일 정도 논다라고 치면 그 공휴일이나 이런 것 때문에 네. 300일 정도 일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연간으로 따져보면 한 7시간 돼요, 1인당. 근데 사실 우리가 다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7시간이라고 하는 건 지금 엄청난 시간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좀 삶의 질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지 못하는 게 가장 컸고요. 네. 경제 성장률이 2.6%로 104위, 100위권 밖이에요, 지금. 네. 그러니까 아니 내가 열심히 일하면 뭔가 훅훅훅 늘어나고 이게 뭔가 성장하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일자리는 적고 이런 건 경기 침체로 잘 안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일할 의지가 없는 니트족이라고 하죠. 네. 청년 무직자 니트족이 늘고 있고요. 니트족 같은 경우가 비율이 18%가 되면서 15위, 전 세계 15위에 올라 있고 자영업 비율이 26.8%로 전 세계 6위입니다. 그다음에 여성 1인당 출산율이 166위. 그래서 뭐 아이들이 까르르 대고 아이들이 자라나는 즐거움 이런 것들 좀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의 삶의 질이 떨어져 있는 데다가 최근 들어는 더 떨어졌겠지만 투명성 지수 낮고 국가 이미지도 낮기 때문에 그 대외적으로는 어떤 그런 신용도라든가 대외적인 이미지도 좀 안 좋기 때문에 그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삶의 질을 얘기할 때 이제 복지 수준을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우리나라 복지 수준은 좀 어떤가요? OECD가 34개국을 대상으로 예. 비교를 해보니까요. 2계단 올랐는데 그래서 21위예요. 아이고, 많이 높진 중하위권이죠. 않네요. 중하위권. 예. 그래서 그 국민행복 33위 정도가 되고요. 복지 충족 28위 정도 해가지고 돈은 쓸 만큼 썼다라고는 하는데 그만큼 이 성적표 나오지 않았다라는 얘기고 자살률은 여전히 1위라고 합니다. 네. 출산율은 꼴찌고 자살률은 1위 해가지고 사실 뭐 자살하는 거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나라 자살의 가장 많은 이유들은 역시 경제적인 이유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좋진 않더라. 그러니까 복지나 이런 것도 그렇게 좋진 않더라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네. 역시 삶의 만족도도 낮고요. 여가 시간 같은 것이 낮다. 그러니까 노동을 하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 복지는 여가랑도 굉장히 연관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상당히 나빠서 국민행복 지표가 33위 정도가 돼서요. 34개국에서 33위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의 뭐 꼴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올해도 힘들었지만 사실 내년이 더 힘들 거다. 부동산 같은 경우도 굉장히 내년이 안 좋을 거라 침체를 네. 예상을 하고 있고 네. 기업들도 이제 어려움을 대비하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고는 하죠. 내년에는 그 중소기업 중앙회가 중소기업 CEO를 대상으로 2016년 진단과 2017년 전망에 대한 사자성을 물었었거든요. 그 교수가 안 하니까 다른 데서 되게 많이 하네요, 이것들을. 네, 교수님께서 안 하는데 2016년을 네. 진단하라고 하니까 권토중래를 뽑았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내년은 파부침주를 뽑았는데요. 이 권토중래 같은 경우는 그 장수가 말을 뭐 흙먼지를 일으키면 다시 돌아오다 이런 뜻인데 말하자면 실패했는데 굴하지 않고 재기해서 다시 도전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경영 환경이 있지만 거기에 끊임없이 다시 일어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2016년을 뽑았는데 파부침주는요 비슷하지만 그러니까 잘 안 되고 실패한 그런 것들이 이제 권토중래라면 다시 네. 도전한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파부침주는 전쟁터에 나서는데 그냥 나서면 자기 마음이 이제 좀 뭐 유할 수도 있으니까요. 네. 솥을 깨고 배를 가라앉히고 결전에 나선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배수의 진을 친다라고 네. 하죠. 네. 돌아갈 곳이 없고요. 가봤자 솥이 없기 때문에 먹을 수도 없어요. 네.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죠. 완전히. 그래서 전장과 같은 경영 환경에서 끝까지 살아남는데 이런 결전의 각오로 살아남아야 되는 게 2017년 아닐까라고 해서 네. 악화된 경영 환경을 좀 우려하는 그런 사자성을 뽑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취준생의 뇌를 섹시하게 만들어볼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이시안의 족보를 열어라. 네, 오늘의 족보 공개해 주실까요? 사실 이게 제가 낸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싶기도 하는데요. 자, 열어보겠습니다. 자, 짜자잔. 2016년에 자신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오늘도 실전 면접처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어려울 것 같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네. 이런 게 진짜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네. 자, 민규 학생 답해볼까요? 2016년에 저 자신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네. 저는 시간 여행자라고 표현을 하고 해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2016년 8월에 대학교를 졸업을 했는데요. 그 이전까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정해진 교육 과정 내에서 한 단계씩 올라만 가면 됐었거든요.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에 가고 그다음에 고등학교에 가고 대학교에 가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냥 앞만 보고 그 다음 단계를 향해서 지금 내가 해야 될 일들만 열심히 하면은 그 다음 단계가 항상 되어 있었어요. 근데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나니까 이제 앞을 봤는데 앞이 까만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어디를 가야 될지, 공부를 더 해야 될지, 회사를 다녀야 될지, 시험을 봐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도 일단은 다들 주변에서 준비를 하고 저도 급한 마음에 자기소개서 같은 거를 그래도 몇 개를 써보기 시작을 했는데 쓸 말이 정말 없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건지 감이 잡히지를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냥 무작정 쓰는 거는 의미가 없겠다 싶어서 처음으로 앞을 보지 않고 잠깐 멈춰서서 뒤를 바라보고 제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들을 쭉 반추를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잊고 살았던 것들도 되게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떠오르니까 조금씩 정말 스스로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어떠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싶고, 어떠한 직무를 원하고, 어떠한 미래를 그리는지 조금씩 밝아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저는 오랜만에 처음으로 기억이 나는 시점부터 바로 2016년 한 해까지 한 26년 정도의 시간을 쭉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제 나름의 인생사에 시간 여행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정리된 생각을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 2017년에는 다시 앞으로 걸어나가는 사람이 돼야 될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한번 쭉 돌아보니까 그러면 뭐 하나를 딱 뽑기는 어렵겠지만 야, 이 순간만큼 정말 내가 가장 좋았다, 행복했다, 베스트다, 내 인생의 베스트다 이런 장면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어요? 제가 2014년에 독립출판물을 한번 제작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원래 책 읽는 걸 항상 좋아하고 글 쓰는 거를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쓴 글을 어디든지 출판을 좀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14년 즈음을 전후해서 독립출판 서점도 많이 생기고 독립출판 카페도 생기고 그러면서 누구나 쉽게 의지만 있으면 출판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경기도 중소기업청 쪽에서 출판 지원금을 받아서 친구들이랑 같이 그 출판물을 한번 만들어봤는데 그때가 가장 인상 깊고 가장 성취감을 느꼈던 순간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이런 유형의 문제가 이제 어떤 기업에서 출제를 하고 또 출제 의도가 뭡니까? 그 사실 의외로 이런 문제가 지금 제가 특별하게 내는 것 같은데 네. 굉장히 자주 나오는 질문이에요. 그렇죠. 네,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인성 자신을 문제. 알고 있냐, 그다음에 지금 하다 보니까 그래서 행복한 순간이 뭐냐 이런 건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개인적인 어떤 얘기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인성적인 거나 그 사람의 생각이나 가치를 물어보는데 이런 질문이 자기 가치가 드러나기가 가장 좋거든요. 그리고 취준생이라면 하나씩 행복했던 순간, 또 후회가 남는 순간 이런 것들을 좀 찾아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묻는 문제 어떻게 답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지금 근데 민규 학생은 정말 잘 대답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다행이에요. 부분을 되게 이제 좀 일반화하려고 보통 이러지 않습니까? 이렇습니다라고 해서 가르치려는 유형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말 그 후회가 남는 일을 할 때 네. 우는 애들도 있어요. 진짜 말하면서요. 하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뭐 이런 식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는 그 면접에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제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도 사실은 너무 라이브한 일이라서 그건 별로 네.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민규 학생처럼 이걸 듣고서 아,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 저 사람과 좀 가까워진 것 같다, 개인적인 예를 들었으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대답을 하면은 어느 정도 뭐 웬만큼 넘어갈 수 있는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쌤의 족보 확인해봤고요. 이번에 우리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주제 알아볼까요? 2017년에 희망하는 바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연말이다 보니까 이렇게 한번 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네, 재현 씨부터. 네. 저는요, 칭찬, 저는 희망하는 바, 칭찬 릴레이가 되었으면 좋겠는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 미래도 좋지만 작년에 너무 웃을 일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일도 힘들고 몸도 네. 아프고 뭐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좋은 일도 많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많이 마음의 문을 좀 닫게 됐었는데 이 칭찬 한마디가 그런 아이스 브레이킹을 굉장히 쉽게 해주더라고요. 이게 말 한마디라는 게 참 소중한 것 같은데 그랬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부동산이나 좀 예, 알겠습니다. 우리 보미 아나운서요. 정말 칭찬으로 마음 따뜻해지는 2017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는 말을 좀 뽑고 싶은데 좀 계속되는 광탈에 포기를 한다면 나아진 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그리고 취업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부패도 우리 시민들이 염원을 담아서 이렇게 촛불 집회를 계속하고 있는데 모든 분야에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서 원하는 바를 모두가 이룰 수 있는 한 해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톡방 친구들은 어떤 말들을 꼽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유리 학생, 대기만성. 증가가 있는 그릇일수록 완성되는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뜻이다. 하지만 2017년에는 그 그릇이 완성되는 시기가 될 것이다. 오랫동안 열심히 절치부심 준비했던 바를 이루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소희 학생, 이보 전진. 요즘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에 이만큼이나 정치가 녹아든 적은 없다. 바로 최순실 국정농단 때문이다. 국민들은 좌절했고 분노했다. 2017년에는 이 혼란을 갈무리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 네. 태희 학생, 변호인의 명대사, 국가란 국민입니다. 더 이상 현 정부와 같은 무능한 정부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가오는 2017년을 위한 말로 국가란 국민입니다라는 한마디를 정하고 싶다. 온유 학생, 전화 위복. 병신년은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이 수면 위로 떠오른 시기였다. 하지만 그 문제점들을 발견할 만큼 고칠 수 있는 기회이다. 그것들을 해결하고 발전적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위기를 기회로. 유실 학생, 괜찮아 사랑이야. 요즘 우리들을 부르는 말이 많다. 그중 M4세대가 생각이 난다. 사실 포기한다는 생각보단 앞만 보면 달리다 보니 연애도 생각할 틈이 없었던 것 같다. 2017년에는 달려나가는 것도 좋지만 주변 사람들도 살피며 나아가는 한 해였으면 좋겠다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 학생들 의견 어떻게 생각해요, 민기 학생은? 개인적으로는 김유실 학생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그 취준생들한테 좀 와닿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물론 정치, 경제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계속 더 고민하고 참여해야겠지만 또 그런 바쁜 와중에도 M4세대라는 우리 가까운 사람들을 챙겨볼 수 있는 그런 배려심도 잃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눈에 띄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베스트 댓글과 함께 뽑아주시겠어요? 이 중에 뽑자면 저는 유실 학생을 뽑도록 할게요. 네. 왜냐하면 대기만성 이보전진처럼 이런 걸 한마디로 정리하라 그러면 우리 취준생들은 되게 사자성어 강박증에 시달리거든요. 뭔가 아니면 명언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 면접장에서 갑자기 툭 물었을 땐 그런 것들을 명언처럼 탁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런 것처럼 이런 괜찮은 사랑이야 이런 것들이 좀 오히려 신선하게 다가오거든요. 이런 방법들이 오히려 귀에 쏙 들어가는 방법이다. 제가 면접 문제로 물어본 거니까 유실 학생이 면접 질문, 면접 답으로는 좀 적절하지 않았나. 그래서 베스트 답변을 뽑지만 어쨌든 여기 이렇게 얘기하신 모든 분들이 이 소망을 이루는 2017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뭐 베스트 답변 이거지만 다른 분들도 괜찮은 답변은 다 됐다라고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실 학생의 베스트 댓글로 선정됐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오늘은 2016년 한 해를 되돌아보고 또 2017년을 맞이하는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우리 사회를 돌아보는 것도 좋지만 결국 우리 취준생들은 자신의 어떤 취업 문제가 눈앞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회, 2016년이라는 사회, 이런 전망, 2017년 사회의 전망 안에 나는 어떤 위치고 나는 어떤 캐릭터인가 이런 부분을 정리하는 게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네. 우리 민규 학생도 사실 말할 때 보면 막 손을 벌벌 떤다든가 네. 하면서 자기 할 말 다 하잖아요. 네. 그 저게 자기 자신에 대해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런 캐릭터고 이런 장점이 있고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떨리지만 어쨌든 내가 할 말은 꼬박꼬박 하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이런 2010년, 2017년 안에 이런 거 정리하는 거, 그다음에 그 안에 나는 어떤 모습인가 이걸 정리하면은 취준생 여러분은 뭐 면접이나 이런 데서 당당히 자기 자신을 밝힐 수 있고 자기 자신을 좀 차별화할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꼭 해야 되는 어떤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민기 학생 오늘 어땠어요? 뉴스 기사 이제 살펴보면서 느낀 게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가 하나도 없다라는 예, 그게 좀 너무 씁쓸했거든요. 네. 또 안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또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취준생 여러분들은 또 분명히 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7년에는 부디 좋은 결과들 개인적으로 어쨌든 본인이 열심히 한 만큼이라도 그런 결과를 받아서 2017년을 정리하는 단어가 나올 때에는 꼭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 말이 단 한마디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뉴스톡이었습니다. 네, 아쉽게도 다양한 시사 상식과 함께한 뉴스톡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동안 이제 취준생을 위해서 빠른 시사 사실과 이제 면접 팁을 이렇게 알려주셨던 우리 선생님께서 이 마지막으로도 취준생님들께 이제 한 말씀 좀 해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시사상식을 공부했던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면접을 하는 방법, 자소를 하는 방법들은 상당히 좀 유형화되어 있거든요. 네. 그걸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완전 똑같은 대답이 나오게 돼요. 지금 10명 중에 한두 명을 뽑는 거기 때문에 자신을 차별화한다라는 측면에선 여러 가지 시사에 대한 자신의 개인적인 가치와 생각들을 정립하는 게 정말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시사톡 코너는 끝나지만 여러분들은 이렇게 우리가 알려드렸던 여러 가지 시사를 바라보는 가치관, 관점들 이런 걸 가지고 계속 나오는 그런 시사적인 얘기들을 좀 자기의 눈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계속하시면 분명히 차별화된 요소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뉴스톡은 여기서 마무리하지만 취업을 부탁해는 앞으로도 쭉 계속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아.